푸른밤 종현입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는 사람에게 농담처럼 양을 세보라고 얘기를 건넬 때가 있는데요. 이불 속에 누워 양을 머리에 그려보는 일이 잠으로 빠져드는 것과 정말 연관이 있을까요? 수면 이론에 따르면요, 양을 뜻하는 쉽이라는 단어가 잠을 의미하는 sleep과 발음이 비슷해서 보기로 쓰이는 것뿐이지 그게 무엇이든 포근하고 보드라운 것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잠을 불러오는데 꽤 도움이 된다고 하죠. 게다가 그 안으로 빠져들고 싶게 만드는 모든 것은 수면을 유도하는 나름의 효과가 있다는데요. 누군가에겐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지금 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테고요. 잠으로 향하는 길엔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10월 24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Beautiful day, 10월 24일 월요일이죠.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어반자카파의 Beautiful Day 였습니다. 어반자카파 하면 슬픈 발라드 곡들이 또 많이 떠오르는데 이 곡은 뭔가 상큼한 향이 나네요. 송가연님, 저는 가끔 정말 잠이 안 올 때면 ASMR, 그러니까 약간의 소음 어플을 들어요. 듣다 보면 스르르 잠이 들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이거 알아요. 저도 어플이 있어요. 거기에는 개구리 우는 소리, 그리고 밤 숲속 소리, 그리고 모닥불 타는 소리, 뭐 이런 게 좀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조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닥불이 타는 소리에 개구리 소리가 나면서 이제 바람 부는 소리와 함께 뭐 이제 창문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도 뭐 섞을 수 있고 뭐 그런 어플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도움이 되던데 저는 이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죠. 이런 소음들, 조그마한 소음들을 들으면서 좀 마음을 편하게 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4524님, 저는 남자친구 목소리요. 입을 뒤집어 쓰고 약간 잠에 취해 듣는 휴대전화 너머의 남자친구 목소리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흐흐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사연이요. 근데 사실 연인의 목소리를 듣는 건 좋죠. 근데 잠이 오나요? 잠이 오나? 졸리면 잠들 수 있겠지만 저는 통화하는 걸 그렇게 안 좋아하는 편이어서 간단 명료한 통화만 항상 해왔기 때문에 최근엔 더더욱이나 그랬던 것 같고 자야죠. 통화하다 보면 더 늦게 잡니다. 그냥 주무세요, 여러분. 굳이 뭐 이렇게 전화하면서 잠을 찾고 그런 것보단 그냥 누워서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서 편한 이제 몸의 포지션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르게 잠들 수 있습니다. 괜히 전화하고 그러면 다음날 더 피곤해요. 정윤주님, 전 수면 장애 얕게 있었는데 푸른밤을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스르르 잠들다 보니 많이 치유됐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수면 장애가 있으셨다고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대부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얕게 자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짧게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자더라도 자꾸 깨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혹은 너무 피곤한데 입면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바쁘게 살고 이제 밤 늦게까지 볼 수 있는 어떤 콘텐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런 수면 장애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콘텐츠를 즐기는 것도 좋긴 하지만 내 컨디션을 좀 컨트롤하는 기점이 필요하니까 우리 가족분들도 만약에 몸이 너무 피곤하고 좀 그렇다라고 하면 잠드는 본인만의 어떤 습관 같은 거, 잠들기 전에 꼭 이것을 한다, 무언가를 좀 한다, 그런 행동을 하나 정해두시면 신기하게 그 행동을 하면 좀 잠이 오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 습관 하나씩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 이틀에서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분위기에서 나를 편하게 하는 무언가를 생각하면 잠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푸른밤 들으시면서 가족분들 좀 편하게 주무셨으면 하네요. 끝까지 안 들으셔도 괜찮으니까 지친 하루에 좀 마무리 함께 했으면 합니다.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가 시작이 돼요. 메이트, 그리고 I am not의 임헌일 씨,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적재 씨 두 분이 오십니다. 맨투맨이라는 코너가 진행이 되고요.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잠시 후에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죠. 푸른밤 종현입니다. 천일 특집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야, 천일입니다. 우리가 같이 만들어 온 시간인 만큼 여러분의 축하를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푸른밤 가족들에게 푸른밤 로고송을 선물 받고 있습니다. 노래를 불러주셔도 좋고요. 짧게 연주를 해주셔도 좋고요. 금요일에 몇 분 뽑아서 소개할 테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소정의 선물도 준비되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푸른밤 홈페이지 알립니다 게시판에 올라가 있고 푸른밤 SNS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문화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 제일 시끄러운 애가 하는 제일 조용한 책방, 노홍철의 철든 책방의 지난 1년간의 기록, 도서 철든 책방을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과 주소를 꼭 적어서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요. 푸른밤에서 드리는 선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을 보내드립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자유투어 여행사, 유록스, 세정 웰메이드, 맥센타이어, AJ 셀카, 부영주택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제 노래예요. 제가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노래 연습을 하면서 안무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춤추면서 이제 이 노래를 되게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안무 연습을 하고 뭐 이래저래 동선 연습을 하면서 이 노래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 노래가 되게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푸른밤까지 와서 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규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요. 정규 1집에 수록되어 있는 Dress Up이라는 곡인데 이 곡은 되게 댄서블한 곡이에요. 저의 앨범에서 가장 EDM 사운드가 많이 들어가 있고 좀 파워풀한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콘서트 준비하면서 되게 즐겁고 춤 연습하면서 땀도 나고 막 그러는데 에너지를 주는 그런 곡인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같이 들을까 합니다. 제 노래 정규 1집에 수록되어 있는 Dress Up 듣고 오겠습니다. How are you gonna dress up tonight? 네, 종현의 Dress Up 듣고 왔습니다. 6269님, 와, 이 노래 들어도 안 질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쫑디 목소리랑 노래가 정말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 사실 이 노래 쓸 때 앨범에 못 넣을 각오하고 썼던 곡이에요. 왜냐면 이 노래를 작업을 할 때
SM 송라이팅 캠프에서 작업이 진행됐거든요. 다른 외국에서 아티스트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이제 곡 작업을 하는 그런 캠프인데요. 사실 저의 앨범이라고 하면 좀 R&B 성향이 강한, 그리고 좀 트렌디한 장르들 안에서 좀 블루지한 스케일들을 많이 사용하는 좀 그런 보컬 성향의 곡들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이 곡은 엄청 리듬감이 뛰어난 곡이어서 앨범에 못 넣더라도 난 이 노래를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장르의 곡을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썼었는데, 결국엔 앨범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좀 우겼어요. 앨범에 넣어달라고. 근데 뭐 들어가고 보니까 나중에 퍼포먼스 하기도 좋은 곡인 것 같고 해서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2112님, 옷 드레스업에 맞춘 안무라니, 그럼 콘서트에서 흥만 준비해서 가면 되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예, 그러시면 되죠. 예, 즐겁게 즐길 생각하고 와주시면 감사하고요. 콘서트가 12월이어서 아직은 시간이 조금 있긴 한데, 준비를 잘해서 좀 예쁘게 멋지게 해봐야죠.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을 하는데 좀 걱정해요. 체력 안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좀 저장 중입니다. 모든 에너지를. 내일 티켓팅이에요. 여러분 화이팅. 신은지님,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서 친구랑 둘이 이어폰 한쪽씩 나눠 끼고 맥주 마시면서 푸른밤을 듣고 있어요. 조금 쌀쌀하지만 생각보다 기분이 좋네요. 어릴 적엔 20대 후반쯤이면 아무 고민 없는 어른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이럴 줄이야. 맥주 한 캔 다 마시고 들어가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친구분과 함께 푸른밤 들으시면서 좀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달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술 마시고 친구랑 같이 있고 그러다 보면 가끔은 기분이 정말 좋은 날도 있고 친구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 더 다운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은지씨 오늘은 좀 후자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날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함께 좀 맥주 한잔 마실 밤에 또 이렇게 좀 적적하게 조용하게 시간 보낼 친구가 있다는 것도 되게 복받은 일이니까 오늘은 좀 그렇게 쌀쌀하게 쓸쓸하게 밤을 보내시고 내일은 좀 더 기분 좋게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1108님, 오늘 아르바이트 첫날이었어요. 첫날이라 긴장도 많이 하고 너무 정신이 없었지만 뿌듯했습니다. 쫑디는 오늘 어떤 하루였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녹음도 했고요. 그 외에 또 미팅도 있었고, 그리고 운동을 했죠. 제가 빠져있는 맨손 운동에 지금 또 빠져 있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왔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되게 극한의 동작들을 연습하고 있는 중이어서 좀 그런 거에 많이 빠져 있어요. 맨손으로 운동하는 그런 철봉 운동들. 오늘 제가 프론트 레버라는 동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뭐가 되든 좋으니까 조깅도 좋고요. 퇴근하고 들어와서 하는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라든지, 아니면 팔굽혀펴기, 아니면 윗몸 일으키기, 이런 거 조금씩 하시면 체력이 느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는 운동을 해서 더 피곤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나의 살이 되고 근육이 되고 체력이 됩니다. 1729님, 오랜만에 저녁으로 인스턴트가 아닌 김치찌개를 해 먹었어요. 혼자 자취를 하는데 할 때마다 양 조절에 실패해서 며칠 먹을 양을 만들지만 그래도 꽤 만족스러운 식사였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손이 크신 분들이 있어요. 항상 음식을 하실 때 많이 들어가서 양이 많아지는. 저도 좀 그런 편이긴 한데요. 이건 진짜 양 조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양 조절을 하려고 의식을 해서 요리를 하다 보면 맛이 또 이상해지고. 근데 혼자 사시다 보면은 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면서 요리를 하셔야겠죠. 그래도 만족스러운 식사였다고 하시니까 맛있게 내일도 모레도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김치찌개 만들어 놓으면 이거 좀 써먹을 때가 많아서 김치찌개로도 먹고 다른 거에 또 밥에 비벼도 먹고, 저는 김치찌개를
라면 면만 넣어서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너무 많이 하면. 8465님.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전공책을 폈는데요. 졸려요. 시험 기간인데 큰일 났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어떡하죠? 제가 항상 졸릴 때 입 닦으면 좀 잠 깬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8465님도 한번 이를 닦아보시길. 이를 닦으면 좀 잠이 깨요. 확실히. 짧은 시간만이라도 또 그렇게 딱 정신 돌아왔을 때 집중해서 어느 정도 하고 다시 졸렸을 때 뭐 그때 그래도 좀 했으니까 자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으니까 아예 안 한 것보단 한 개는 아니 이 한번 닦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매진 드래곤즈의 라디오 액티브 이 곡은 3981님 신청곡입니다. 듣고 올게요. NBC FM for you. 기다려줄래? 깊고 푸르른 밤 하루의 고단함 내가 다 안아줄게. 푸른밤 종현입니다. 등화가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을 있는 그대로 풀이하면 등불을 가까이 할 만하다 라는 의미로 가을밤은 서늘해서 등을 곁에 두고 그리 있기에 좋다 이런 표현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임적가친. 깊어가는 가을밤 가까이 두고 싶은 두 남자 임원일 그리고 적재씨와 함께합니다. 맨투맨. 맨투맨. 코너 이름에서부터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확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푸른밤을 찾아와 주신 두 남자와 인사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메이트 그리고 아이엠낫의 임원일씨, 싱어송라이터 적재씨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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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야, 네,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진짜 두 분 함께 보는 건 처음이고 또 두 분 한 분 한 분씩은 또 푸른밤에 나와주셨어가지고 네네.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색다릅니다. 이렇게 또 뵈니까 느낌이. 그러니까요. 오늘은 심지어 음악 얘기를 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네. 이제 코너를 진행하시기 위해서 맨투맨이라는 코너에 네. 두 분 나오셨는데 좀 소감이 어떠신지 본인 인사와 함께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적재라고 하고요. 예. 그 라디오 이렇게 큰 방송에 기타 없이 오는 게 예. 진짜 어색한데 예. 맞아. 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예. 잘해주십시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임원일 씨도. 얼마 전에 또 출연을 했었는데 그쵸. 초대석에 나왔었는데 또 이렇게 적재 씨와 함께 이렇게 초대를 다시 받게 돼서 굉장히 요즘 모르겠어요. 어딜 가면 적재 씨와 계속 뭘 하게 돼서 공연도 했었고 방송에서도 봤었고 네. 계속 뭐 그래서 뭔가 좀 친해지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뭔가 사적으로 저도 그렇고 좀 말이 많은 편이 아닌데 네. 적재 씨도 이렇게 말을 많이 거는 타입이 아닌데 네, 이 네. 라디오를 통해서 뭔가 더 많이 대화를 주고받게 될 것 같은 그런 좀 기대감이 있어요. 두 분은 그러면은 친분이 그렇게 깊으시진 않은. 그 임원일 씨가 이제 저 학교 선배님이세요. 예. 씨 나왔고요. 선배님 나왔고요. 가끔은 적재 씨가 선배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저는. 예. 네. 적재 씨 나왔고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또 공연도 함께 얼마 전에 마무리하셨다고 네네네. 라이브 아이콘이라는 또 빌리 어쿠스티 씨와 함께 이렇게 세 명이서 원래는 그냥 적재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이병주님이 원오브원 정재원
인간 비타민 정재현이 왔다라고. 예. 병주 씨, 예, 적재 씨 오신다고, 이제 정재현 씨 오신다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8404님, 적재님 SNS 보고 졸린 눈을 비벼가며 기다리다가 듣고 있는 중등 임용 시험 준비생입니다. 사실 적재님 때문에 푸른밤 처음 들어요. 시험이 39일 남았네요. 전국의 모든 고시생들 화이팅입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힘내셔야죠. 예, 네. 적재님 SNS에 또 어떤 글을 올려주셨기에? 이제 뭐 이거 하게 됐다고 푸른밤. 출연하게 됐다고 예. 자랑을 좀 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 준비 잘하시고 들으시면서 피곤하실 때마다 좀 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5653님, 임원일 씨가 나온다니 너무 좋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 건 되게 짧네요. 아니요, 뒤에 또 있어요. 김나미님. 임원일님, 적재님 환영합니다. 쫑디랑 함께 세 분의 찰떡궁합 기대할게요. 라고도 보내주셨어요. 함주희님이 허니로 오빠 목소리 촉촉하당이라고. 하트를 정확하게 예. 5개를 붙여주셨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내가 뚫린 하트였어요. 아, 정확히 그러니까요. 아니 뚫린 하트 5개. 그래요. 두 분을 환영하는 문자가 엄청 많이 오고 있고 또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저도 기대가 되는데 문자를 쭉 보다 제가 신경 썼던 것이 네. 임원일 씨 네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뭐랄까 푸근한 느낌을 많이 준다. 기대가 된다. 그런 것들. 좀 푸근한 어떤 코멘트들 그런 것을 감사합니다. 기대하겠다라는 네네. 얘기가 많았고 적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모국어가 기타고 제일 외국어가 네. 한국어인데 괜찮겠느냐 뭐 이런 걱정 섞인 문자들도 있었는데 굉장히 유니크한 표현인데요. 예, 적재 씨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인데 어떻게 잘해야 늘어가겠죠. 만약에 정 힘드시다 네. 하시면 기타 들고 네. 오셔가지고 좋네요. 기타 예. 솔로 한번 해주세요. 라이브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기타 솔로 하시면서 내 마음이 사실 지금 이렇다. 지금 이런 좀 기분이다. 이렇게 또 반주를 기타로, 깔아주는. 예, 얘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좋겠네요. 자, 그래요. 두 분 오셨으니까 이제 코너를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일단 코너 설명을 좀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맨투맨이라는 코너. 남자 향기가 일단 확 풍기는 것 같아요. 예, 네. 뭔가 맨투맨이니까 임원일 씨, 적재 씨 무엇을 함께 할 것인가. 사실 두 남자와 함께 매주 두 곡씩 네. 노래를 골라 오셔서 이야기를 쭉 나눌 건데요. 네. 그래서 맨투맨입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는데 사실은 정확히 아직까지는 감을 잘 못 잡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저도 잘 못 잡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저희끼리 잡혀요. 이렇게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은. 맞습니다. 네. 이제 두 남자 함께해서 맨투맨 그리고 매주 두 곡씩 노래를 골라서 맨투맨. 그렇습니다. 또 이런 의미가 있고요. 어때요? 두 곡씩 매주 골라오셔야 되는데 네네네. 어떤 부담감은 좀 없으실지. 제가 사실은 얼마 전까지 다른 방송에서 영화를 소개하는 걸 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음악 소개하는 거는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지 그럴 않을까. 수 있지 않을까. 예. 적재 씨는 좀 네. 어떠세요? 네, 뭐 두 곡씩 기타를 쳐야 되는 건 아니니까. 예. 네, 그렇죠. 굉장히 부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노래 제목으로 주제를 내드립니다. 네. 2부에 한 곡, 3부에 한 곡 이렇게 내드리는데 여러분은 그 주제를 잘 들으시고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받아보는 거죠.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적재 씨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의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곡을 만나봐야겠죠? 네. 바로 임원일의 배드입니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또 공개가 된 네. 곡이죠. 어떤 네. 곡인지 설명을 좀. 제가 최근에 저번에 또 나왔을 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네네. 누군가가 이렇게 막 좋아지고 설레이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거를 몰라주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댄 나쁘다라고 얘기한 곡이었어요. 이 노래랑 반대로 굿이라는 노래를 또 같이 이렇게 좀 발표를 했었는데 네. 배드는 그 중에서 좀 약간 뭐랄까 좀 칭얼대는 느낌의 그런 곡이었습니다. 좀 네. 투정 섞인. 맞아요. 네. 배드가 정말 배드는 또 아닌 그렇죠. 그런 느낌의 네, 좋다는 곡이었죠. 거죠 결국은. 네. 자, 그래요. 하지만 영어 단어 배드 하면 떠오르는 어떠한 이미지들을 네. 받아볼 거예요.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장소도 좋고요. 어떤 날씨나 상황도 좋고 뭐 나일에서 언짢았다 뭐 이런 상황을 보내주셔도 되니까 배드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여러분들의 생각들 그리고 어떤 경험담들 이런 것들도 좋으니까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듣고 와서 얘기를 쭉 나누겠습니다. 임원일의 배드 듣고 오겠습니다.
I need you 왜 그댄 멀리 있죠 나를 바라보지 않죠 그대가 없이 단 하루도 견딜 수가 없는데 임원일의 Bad 듣고 왔습니다. 자, 이 곡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네. 노래 제목으로 얘기를 나누죠. 자, 적재 씨. 네, 자, 노래 어땠나요? 노래요. 굉장히 떨린다. 귀가 간질간질한. 아, 예. 약간 이렇게 배드라는 말해야 될것 제목을 같은. 또 앞세워 놓고 네네. 이렇게 달콤한 그러니까 반어법이죠. 반어법. 예. 네. 좋으면서 괜히 싫은 척하고. 그렇군요. 네. 예. 굉장히 이런 목이 빨리 쉬실 것 같아요. 저렇게 노래하면. 이게 숨을 쉴 틈이 없어요. 그 라이브가 불가능합니다. 계속 불러야 하고 네. 계속 불러야 하고 네, 제가 2명 있어요. 임원일이 둘이어야 가능한 예. 이런 표현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으면서도 이제 싫다, 배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좀 재치 있는 표현도 그러니까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우리 사연자분들 권다미님이 보내주신 건데 하나씩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권다미님께서 알바할 때 계산해달라고 카드나 돈 던져줄 때 배드했다. 아하, 이런 참 안 좋은 예의가 좀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알바뿐만 아니더라도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좀 대할 때 그렇죠. 좀 예의 없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맞습니다. 불쾌하거든요. 네. 근데 또 내가 물건을 이제 판매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 내가 참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또 있으니까. 뭐 제가 어디 이렇게 호소할 수가 없으니까 저런 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이제 네. 그런 밤에서 좀 맞아요. 위로를 저희가 좀 받아가시죠. 위로를 해드려야죠. 이런 혹시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지 어떤 나의 내가 있는 위치 그리고 상대방이 좀 찾아왔다 혹은 손님이다 그런 어떤 위치 때문에 내가 당혹스러웠다거나 그런 경험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위치 때문에 당혹스러웠던. 저는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해본 경험이 없어서 네네네. 네, 계속 그냥 음악만 하고 지냈다 보니 아무래도 좀 저런 상황에 처할 일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방황하던 시절에 예. 편의점 알바를 해봤어요. 예. 많이 겪어봤거든요. 음. 그래서 굉장히 가슴 깊숙이 공감합니다. 어느 시간대 이런 분들이 좀 많나요? 이제 주로 밤에 새벽에 일을 하면은 약간 시급을 더 주세요. 사장님이. 그래서 그렇겠죠. 새벽에 하면은 이제 좀 취하신 분들이 취하신 어르신들이 간혹 있어요. 없어야겠습니다. 이런 일들 맞습니다. 앞으로 좀 줄어야겠죠. 1861님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작년 이맘때쯤 잠수 타다가 문자로 거의 통보 수준으로 저를 차버린 나쁜 남자가 생각나네요. 라고 1861님이. 정말 이거는 나빴네요. 법으로 정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법인가요? 법까지 나와야 이런 되는 문자로 네. 이별하는 헌법 개정까지 거는 가야 합니다. 예, 문자로 이별 통보 없기. 예, 이렇게.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런 거 좀 별로죠. 예, 뭐 이런 건 정말 나쁜 이별인 것 같습니다. 3447님. 오늘 시험을 보기 위해 시험 공부를 밤새서 하는 이 순간이 배드라고. 맞습니다. 이런 것도 참 배드죠. 시험 공부는 정말 저 개인적으로 한 지가 너무 오래되긴 했는데 뭔가 압박감 뭔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이런 시험 공부를 또 마무리하고 시험을 끝냈을 때 맞아요. 오는 어떤 그 달콤함. 맞아요. 저희도 것이 이제 있기 공연 때문에. 같은 거 중요한 뭔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그 전까지 두려움과 압박감에 치열하죠. 시달리다가 치열해요. 이제 잘 끝내고 났을 때 그 후련함이 더 어떤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네, 4021님은 저는 가을 중에서 낙엽이 막 떨어지는데 거기에 비까지 내리는 그런 날이 너무 싫어요. 라고. 완전 배드라고 저는 이런 날 보내주셨습니다. 되게 좋아하는데. 날씨에 대해서도 좀 네.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날씨 어느 날씨 좀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전 오늘 같은 날씨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선선.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이렇게 좀 많이 추워졌죠? 네, 좀 쌀쌀한 그런 바람 부는 것도 되게 좋고 하늘이 되게 맑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미세먼지 많은 날은 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네. 미세먼지는 왜 안 없어지나요? 진짜 큰일 났어요. 지금. 비가 좀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마스크를 이제 좀 그러니까요. 거대한 걸로 사야 될 맞아요. 기세예요. 네. 적재 씨는 좀 좋아하는 날씨, 저는 싫어하는 날씨. 폭풍우 치고 막 비바람 불고 이런 예. 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고 맑은 날보다. 비를 좀 많이 좋아하시고. 그런 매력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날. 네. 여기 계신 세 명은 좀 그런 날씨를 다 좋아하는 거죠. 저도 좋아요. 그래요. 네. 그런 날 이렇게 밖에 안 나갈 때, 아하, 집에 집에서 있을 때. 음. 네. 뭐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만 들을 때. 근데 예전에 차가 없을 때는 그런 날 이제 합주가 잡히면 기타 2개씩 메고 이펙터 들고 막 이렇게 나가야 되면 정말 그럼 힘들었는데 힘들죠. 예. 요즘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집에 좀 있을 네. 수 있으니까. 네네. 자, 그래요. 적재 씨가 배드라는 주제로 골라온 네. 노래도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 오늘 이제 첫 날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주제로 골라온 곡이 정재원 씨의
메모리라는 노래인데요. 아하. 정재원 씨, 네. 적재 씨가 소개하는 네. 정재원의 곡입니다. 참 좋아하는 싱어송라이터인데 그 배드라는 제목과 가사를 읽어보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일맥상통하지만 반대되는 것도 있는 게 저는 이제 그리워만 하는 거죠. 네. 네, 그런 가사만 보고 일단은 또 이제 제 노래고 하니까 네네네.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아니요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아니, 돼요. 오늘 이제 메모리라는 해보고, 이 곡 안에서 어떤 감을 익히고 다음 주에 이제 제대로 된 저도 멋있는 곡을 바꿔야 될 것 선곡으로.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일단 이 곡을 듣고 와서 얘기를 더 네. 나누겠습니다. 이 방법이 있었네. 예, 정재원의 메모리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적재의 메모리 듣고 왔습니다. 0423님, 아 노래 좋아요. 적재가 소개하는 정재원이라니 유체이탈 화법 좋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노래 근데 어, 진짜 좋네요. 노래도 좋고, 소개도 대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재 씨가 네. 또 활동명이시고 네네. 본명은 그렇습니다. 정재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었어요. 본인 노래 본인 소개해 기타 주셨습니다. 솔로는 또 왜 이렇게 긴지 아, 예. 신경쌈이 나가지고 왜요? 죄송합니다. 골라오셨잖아요. 잘 들었습니다. 7934님, 사랑 노래에 공감을 못하는 내 마음이 배. 매번 연애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겠죠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것도 또 배드가 될 수 있겠죠. 그러게요. 예. 백지연님, 정말 친한 친구나 가족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나뿐이라는 걸 알았을 때 배드입니다. 이럴 때 정말 슬프고 좋지 않죠. 완벽할 순 없죠. 근데 그냥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럴 때는 사실 이제 좀 솔직하게 네. 섭섭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유지영. 유지영님은 텅텅 빈 제 통장 너무 배드해요. 현실적이네요. 슬프죠. 예.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이채은님, 항상 옆에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옆을 봤는데 없을 때. 이거 시적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또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그 외에 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뭐 물리적으로 항상 또 매일매일 학교를 가면서 봤다가 졸업을 하게 되면 또 못 보게 되기도 하고, 맞아요. 거기서 오는 허전함도 또 있으니까 배드가 될 수 있겠죠. 윤슬기님, 눈앞에서 전철 놓쳐서 수업 결석된 오늘이요. 또 오늘이 배드인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사연 쭉 네. 보니까 그냥 오늘이요. 오늘 너무 좀 그랬어요. 막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사실 좋지 않은 날이 또 있는 거고 네. 좋은 날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좋지 않은 날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좀 헤쳐나가시는지 촉재 씨.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자요. 잔다. 네. 자는 거 좋죠. 일단 자면서 좀 회복을 하는 것도 좋죠. 네. 나쁘지 그래야 않죠. 좀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렇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임원일 씨는요, 좀 어떠세요? 저는 약간 밀린 예능들을 좀 다시 찾아와서 머리를 본다. 좀 식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그냥 막 웃고 나면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우디 앨런 영화 같은 것들 막 그냥 기분 좋아지는 영화 같은 걸 찾아서 보거나 그러고 나면 좀 기분 전환이 확실히 되는 것 그렇군요. 같아요. 네. 자, 2부를 끝낼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벌써 그렇게 되나요? 2부 마무리하고 3부로 와야 돼요. 와, 시간이 굉장히 빠르네요. 2부 끝곡을 받아봐야 되는데 임원일 씨가 사실은 올라오셨죠. 오늘 이 진행 방식이 이렇게 되는지 감을 제가 못 잡아서 예. 저도 역시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이제 푸른밤에서 골라주신 두 곡을 미리 들어서 네. 재원 씨 곡과 제 곡을 골라주셨구나. 그래서 재원 씨와 저와의 어떤 공통 지점에서 곡을 골라왔거든요. 네. 굳이 뭐 배드와 연관돼서 하진 않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에릭 클랩튼의 앨범을 가져왔고요. 노래를 네. 가져왔고요. 블루 아이스 블루라는 곡입니다. 이런 거를 골라왔어야 되는데. 자, 그럼 바로 네.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광고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착각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중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오늘 처음으로 선보이는 월요일 새 코너 푸른밤 주제 선곡쇼 맨투맨 메이트 그리고 아이엠낫의 임원일 씨, 싱어송라이터 적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부 끝곡으로 네. 에릭 크랩튼의 노래 블루 들었죠? 아이스 블루. 이 곡이 왜 배드인지 설명 좀 더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배드여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 네네. 그냥 뭔가 기타리스트이고 싱어송라이터이고 한 어떤 아티스트의 공통점에서 찾다 보니까 이제 에릭 클랩튼이라는 아티스트가 생각이 났고요. 예, 예. 그리고 기타리스트 출신이긴 하지만 딱히 기타를 너무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음악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적재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에릭 클랩튼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정말 물론 뭐 기타 연주가 아주 유려하게 흘러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팝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네네네. 네, 그래서 그냥 뭐 기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들으셔도 굉장히 듣기 편안하고 듣기 좋은 그런 곡이지 않은가 싶어서 준비를 했었고요. 그렇군요. 네, 에릭 자, 네, 네. 아닙니다. 네, 위정원님 음악으로 잠시 해외여행을 다녀온 기분이에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선곡이 또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네. 일부에서 좋은 곡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음. 김나나님이 오늘은 첫날이니까 괜찮아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늘 첫날이니까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해가면서 감을 또 감사합니다. 잡아보는 거죠. 자, 2부에는 배드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3부의 주제곡은 어떤 곡이 될지 바로 알려드려야죠. 적재 그리고 정재원의 나란 놈이라는 곡입니다. 어떤 곡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제목 그대로 저런 사람에 대해서 만든 노래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힘들었던 때에 네. 굉장히 빨리 이렇게 슥슥 써내려갔던 노래여서 되게 부르기 창피한 그런 노래예요. 근데 왠지 빨개 벗은 것 같은. 노래 들었을 때 약간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왠지. 왜냐면 이렇게 쑥 나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솔직해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써놓고도 너무 솔직하게 그러니까. 쓴 것 같아서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사람들은 그래서 더 좋아하지 않을까. 저는 그럴 수 그래서 더 있겠죠. 되게 매력적으로 느꼈었거든요. 자기소개 같은 곡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정말 있는 그대로. 그때 딱 담배 끊은 지 이틀째였거든요. 이틀이요? 네, 그게 그대로 가사에. 네. 그렇군요. 지금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 나란 놈, 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눈 그런 곡이잖아요.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많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자아 성찰이라고 아무래도 그러죠. 이제 음악을 하고 가사를 써야 되니까 네. 나라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는 사실 가사를 쓸 수가 없잖아요. 뭐 이별이 됐든 뭐 사랑이 됐든 다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필터링돼서 나오는 어떤 음악인 거니까 네. 늘 생각하는데 늘 모르겠어요, 잘. 네. 맞습니다. 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을 때 항상 또 물음표가 많이 뜨고 느낌표가 떴다 싶다가도 다시 또 그 물음표로 다시 돌아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네. 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 얻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상해 보건대 제가 지금 이제 나란 놈이라는 노래를 우리가 듣는다면 네. 그 사이에 오는 또 문자들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자소서를 지금 또 쓰고 있는데 정말 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해주는 그런 곡이네요라는 문자들이 또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맞습니다. 또 이 시간에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또 글로 풀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 시간이 감성이 굉장히 좀 풍부할 아. 시간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네. 푸른밤을 들으시면서 어딘가에 또 제출할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쓰신 분들이 계시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또 여러 방면에서 또 나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얘기를 좀 더 나눌까요? 정재원의 나란 놈 듣고 오겠습니다. 문자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네. 다시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나란 놈이라는 주제로 나란 놈 아니어도 나에 대한 또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되니까 맞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사연자분들, 가족분들 이야기도 나눠볼게요. 정재현의 나란 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정재현의 나란 놈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 좋아요. 좋네요.
식은땀 나네요. 왜요? 노래도 못 듣겠어요. 아, 본인의 노래가 또 나중에 네. 되니까. 그럼도 아직 있으시군요. 아 있습니다. 어떤 가사가 제일 부끄러워요?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요. 네. 권보배님, 이 노래를 왜 부끄러워하시는지 노래 진짜 좋네요. 처음에 가사만 검색을 해보고 좀 슬픈 노래인가 했는데 취향 저격이네요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이중적인 어떠한 내용들이 많이 내가 맞아요. 보는 나, 남이 보는 나, 맞아요. 어떠한 거기서 오는 이질감 이런 것들도 좀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남이 봤을 때는 음악하는 정말 멋진 놈. 사실은 그냥 그저 그런 할 일 없는 그런 표현들이 맞습니다. 또 남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의 어떤 괴리감이니까 그쵸.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김한솔님, 어렸을 때부터 계약 전날 일기를 몰았었었는데 지금도 과제 제출 하루 전에 밤새서 과제하는 정말 한결같은 나랍니다. 야,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예, 큰일 납니다. 아픈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예. 네. 이지혜님은 한결같다 이런 것들. 네 이지혜님은 다이어트만 하면 작심삼일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내일부터 그런 사람 나란 놈. 아, 진짜 공감되네요. 맛있는 거 원래 다이어트라는 것은 내일부터다라는 말이 있죠. 내일이 됐을 때 또 내일이 있고. 아, 먹는 거를 참아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요 시간대 되면은 제일 힘들잖아요. 또 야식 생각이 네, 나고. 전 밤에 못 참겠어가지고 매번 실패하는데 그래요. 공감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6269님 시험 망치고 정신 못 차리고 또 망나니처럼 놀고 있는 나란 놈. 아이고. 정신은 언제 차릴래라고. 예, 표현 자체가 상당히 거칩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 네. 때문에 이런 또 거친 표현도 가능한 거죠. 그래도 그런 스트레스를 이렇게 좀 놀아서 좀 풀어야 돼요. 예. 네. 근데 망쳤다라는 그 망친 스트레스. 오늘은 망친 놀아야죠. 스트레스를 또 풀어 보면서 또 네. 이제 앉아있다 다음 공부가 되지가 않거든요. 예, 네. 시험을 한번 준비해 보고 네. 예, 그런 모습들도 필요하겠죠. 3490님. 용기가 없어서 매번 망설이는 겁쟁이 같은 나. 일이든 사랑이든 꿈이든 그냥 그만 망설이고 싶네요. 망설이는 본인의 모습. 두 분은 좀 어떠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좀 바라보면 좀 망설임이 없이 다가가는 편이셨나요? 아니면은 같은 신중한? 경우는 안 망설이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좀 이제 일단 하고자 하는 저지르고 게, 보는. 네, 저지르고 봐서 문제인데. 근데 뭐 저지르고 일단 저지르는 게 네. 나중을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어떤 의미에서요? 그래도 이렇게 나중에 안 해보고 후회를 하느니 일단 해보고 경험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좋더라고요. 경험이라도 해봤으니 네. 그래도 해봤으니 모르고 후회는 후회하는 없다. 것보다 네, 알아보고 또 후회하는 것이 차라리 다음 선택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네. 저는 이런 분들이 정말 부러워요. 뭐 어떤 편이시기에? 저는 굉장히 우유부단한 성격이어가지고 제 가사 중에 이렇게 혼자 좋아하고 혼자 헤어지는 그런 노래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냥 예. 혼자 이별. 상대방은 알지도 못해. 예, 배드도 맞아요. 그런 노래였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냥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서 혼자 불쌍해하고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정말 아까 적재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해봤으면 경험이라도 생겼을 텐데 그런 게 너무 없으니까 뭔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나고 나면 후회가 좀 많이 생기는 망설일 것 같아요. 때 네. 그런 모습들이 좀 후회가 된다. 나중에 봤을 때도. 그래요. 8885님. 나란 놈은요. 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미루고 정말 귀찮음을 달고 사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없어요. 갑자기 왜 남자친구로 갈까요? 그래서 없을까요? 예. 너무 갑자기 너무 아니, 생각해볼 수 저기요. 있잖아요.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도 임원일 있죠. 씨. 그래서 없을까요라니요. 아니, 뭐 다른 이유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근데 사실 나란 놈이라는 단어를 딱 음. 생각을 했을 때 네.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놈이라고 하니까 뭔가 그런 뉘앙스도 있고 나는 네.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뭔가 그쵸. 좀 뭔가 긍정적인. 그러면 우리 음. 셋이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죠. 나에게 있어서 좀 긍정적인 나의 모습은 뭐가 있을까? 긍정적인 와, 이거 쉽지 모습이요. 않은데요. 남에게 이제 딱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저는 성실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성실하세요. 열심히 뭔가 이게 책임감 있게 뭔가를 음. 해내야 되는. 그러니까 잘할 자신은 없는데 음.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는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한다. 네. 언제나. 그런 것들을 좀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나마. 네. 적재 씨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굉장히 게을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잘하지? 저지르고 보니까요. 저지르고 봐. 네. 적재 씨는 게으른데 저지르고 본 봐. 사람이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과감한 거. 그러면 네. 과감한 거. 좋죠. 뭔가 좋죠.
생각을 거치지 않고 일단 저지르는. 방송에선 좀 생각을 거치고 말씀을 해주시면 예,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윤다빈님, 나란 놈은 미워도 미워할 수 없는 놈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는데 스스로조차 자신을 미워하면 누가 나를 사랑해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놈입니다. 와, 긍정적인 자기애가 강한. 모습을 저는 이런 분 되게 보여주셨습니다. 부러워요. 좋네요. 이런 자존감 네. 그리고 또 자기애 이런 것들 갖고 있어야 사실 얼마나 요즘에 사는데 퍽퍽합니까? 차갑고 다들. 맞아요. 그래서 나를 안아줄 사람이 또 나밖에 없을 때가 그게 있어요. 결국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도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명언 나왔습니다. 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 없다. 적재 씨 질 수 없습니다. 명언 하나 남기고 가세요. 거침없이 얼마 안 생각을 남았어요. 거치지 말고. 왜 생각이 안 나죠? 그럴 때가 가끔 있죠. 어렵네요. 아직 네. 방송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맞습니다. 마무리되기 네. 전까지 네. 한번 또 얘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죠. 임원일 씨가 나란 놈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곡을 또 골라오셨잖아요. 네, 저는 적재 씨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뭔가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훅 담겨진 진심 같은 네네. 그런 가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그런 가사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예요. 뭘까요? 양동근 씨의 나는 나빠라는 어허. 노래거든요. 제목부터 벌써 나쁘다. 제목에서부터 뭔가 풍겨져 오는 보통 사람들은 좀 멋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 하고 안 좋은 모습도 좀 감추고 싶어 하는데 그러고 싶어하죠. 이 노래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솔직할 수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뭔가 나에 관한 어떤 그런 가사를 쓸 때 늘 이 노래를 떠올려요. 그렇군요. 그러고 나면 뭔가 아니야 아직 숨기고 있어 좀 더 솔직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양동근의 나는 나빠 듣고 오겠습니다. 수많은 오해 그리고 이해 yeah. 그 비탈길을 걸어가야 해 나는 나빠 양동근의 나는 나빠 듣고 왔습니다. 너무 좋네요. 또 이런 힙합 곡들이 네. 스스로를 또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어떠한 맞아요. 장르기도 하죠. 말을 아무래도 많이 할 수 있다 보니까 두 분- 디테일하게 좀. 두 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곡들 네. 뭐 적재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앞에 나란 놈이라는 곡을 또 음. 쓰신 곡이 있고 네. 네. 뭐 임원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곡들 저도 있어요. 네. 나라는 곡도 있고요. 나 네. 오, 대놓고 그냥 나. 나네요. 네. 예.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도 약간 저 스스로 좀 비웃는 느낌의 곡이에요. 그건 완전 락 사운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스스로 좀 자조적인 네, 그런 근데 이제 가사. 곡을 쓰고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다 그 관문을 거쳐가나 봐요. 참 나에 대한 얘기를 꼭 그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있거든요. 네. 그죠. 네, 저도 근데 대부분 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자조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염세적이고 네. 가사 내용이. 저도 엘리베이터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 이제 엘리베이터 문 딱 닫혔을 때 거기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여서 썼던 노래인데, 그러니까 좀 이런 곡들을 쓰게 될 때는 대부분 뭔가 좀 깊어지는. 근데 거기서 오는 공감이 근데 되게 큰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삶이란 또 항상 네. 하는 그런 고민. 저도 뭐 레디오헤드나 이런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난 사람들인데 네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걸 느꼈을 때 공감할 수 있는 네. 것은 같은 걸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최은정님. 네, 이런 솔직한 이야기들을 노랫말로 표현하는 아티스트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나쁘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게 참 부럽기도 하고요. 자 그럼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두 분은 어때요?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나쁘지만 좋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또 바로 대답이 나오시는군요. 있지 말씀을 않을까? 너무 잘하셔가지고. 적재 씨는 적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적재 씨는 제가 딱 정리를 해볼게요. 말이 없어 귀여운 사람이에요. 적재 씨, 뭐 이렇게 귀여우시죠? 너무 되게 상당히 적응이 좀 안 되셔갖고 뭔가 버벅대는 그런 모습마저도. 그래서 적재 씨를 알고 지낸 지는 그래도 시간이 네. 좀 됐는데 이런 표정을 짓는 적재 씨의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라디오여서 네. 전해드릴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적재 씨 생각나신 게 있으신가요?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 아직도요? 네. 그렇군요. 오늘 알겠습니다. 숙제가 많은데요. 네. 네. 5403님. 이미 2번이나 차였고 그 사람이 날 좋아하지 않는 걸 눈앞에서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포기를 못하고 그 사람 뒷모습을 바라보는 여전히 짝사랑 중인 나란 놈. 슬프다. 지금 소주를 드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점점 이게 약간 그런 점점. 느낌이네요. 슬프다. 네. 이거 나와야 돼. 슬프다 딱 꺾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 과자 하나 이렇게 집어먹으면서 그러니까요. 아, 슬픕니다. 윤혜림님. 내가 믿는 건 오늘 미룬 일을 어떻게든 해낼 내일의 나란 놈. 아, 아니, 내일 하면 되죠. 뭐. 이건 네. 참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네요. 네. 내일로 일을 미루는 나에 대한 어떤 한심함도 있고 내일 해낼 나에 대한 어떤 믿음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일이 안 풀리는 날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억지로 잡고 있다고 되지가 않거든요. 아, 또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그러니까 싹 미루고 이게 그냥 사람이 놀아야 돼요. 그 내일 해도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맞아요. 아, 네. 그래서 내일로 미루는 거지. 오늘 만약에 정말 죽어도 오늘 해야 되는 거면 아, 만약에 오늘 하게 되니까. 야, 그렇습니다. 적재 씨 네. 스스로 적재 씨 아까 조금 일 약간, 자체를 네, 천천히 하신다. 네, 어,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또 느껴지신 적재 씨 그런 어떠한 일을 하는 습관 때문에 네. 좀 끝에 네. 가다가 결국에는 해내지 못하신 경우는 없으신지.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오.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네. 하면 또 본인에 대한 믿음이 있는 만큼 또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책임감은 그래도 거니까. 있어서. 그래 혜림 씨도 내일에 또 본인이 잘 해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1683님. 6살 쌍둥이 딸 둘과 남편 잠든 후 날마다 푸른밤 들으며 비로소 자유를 만끽하는 나란 주부님.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참 좋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또 이제 네. 결혼을 하고 음, 이제 나의 가정이 또 생기고 나의 자식이 생기고 나의 남편이 생기고 이런 모습들. 사실 우리가 저희도 부모님이 있었으니까 그런 그쵸? 분들 또 뵈면 네. 항상 누구의 엄마 그쵸. 이런 식으로 살아가시는 자기만의 시간 없이 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좀 생소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머니의 성함을 부르는 누군가를 보면 아, 예를 들면 낯설죠. 그렇죠. 저는 항상 어머니라고 불렀고 맞아요. 저의 또 주변 분들은 뭐 종현이 어머니 혹은 또 다른 뭐 자매들, 친자매들, 뭐 형제들의 이름을 붙여서 어머니 이렇게 그쵸. 불렀는데 어머니의 이름만 들으면 또 생소한 그런 기억이 나는 것처럼 본인의 또 뭐랄까요 이름을 갖고 있는 이유가 또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참 이런 것들을 보면 푸른밤이 뜻깊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러게요. 4961님. 수능 100일 남았을 때 뒤늦게 정신 차려서 매일 코피 흘려가며 공부하고 있는 나란 놈. 신기하게 조금씩 성적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정말 늦게까지 맞아요. 본인이 안 해봤던 무언가를 또 해나가면서 얻는 그런 성취감. 두 분은 좀 그런 거 있으셨을까요? 내가 진짜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걸 조금씩 해나가면서 뭔가 네, 악기하는 정복한. 사람들은 네. 네, 다들 그게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두 분 다 그렇죠. 기타. 저도 뭐 기타 연주하는 거 항상 뭐 불가능한 걸 지금 하나씩 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네네네네네. 많거든요. 또 노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사실 노래하는 거는 저는 원래 기타리스트로 음악을 시작했기 때문에 노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가 네. 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뭔가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조재 씨 같은 경우엔 네, 저도 뭐 마찬가지로. 근데 저는 노래가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그러면 네. 좀 뿌듯한 네. 기분도 좀 아유, 남다를 것 같은데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야, 네. 내 목소리로 가득 태워진 곡을 또 들었을 때. 네, 그래서 그 기타랑은 다른 어떤 굉장한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선주님. 내일은 이미 다 했는데 퇴근 못하고 눈치만 보는 막내 나란 놈 싫어요. 믿습니다. 막내에서 얼른 벗어나고 싶어요. 참 이런 것도 있어요. 분위기에 또 치이다 보니까 힘들죠. 내가 해야 할 목소리를 못 내고 내가 챙길 수 있는 어떠한 뭐 권리 같은 것들도 좀 눈치 보게 되고 맞아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참 안타깝죠.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없어져야 밴드 됩니다. 합주 같은 걸 할 때도 네. 이미 나는 이제 내가 나오는 곡은 다 끝났는데 아하. 남아서 뭐 편곡을 하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네네. 어릴 때는 그걸 못 가거든요. 좀 죄송하니까. 그렇죠. 먼저 죄송할 일이 이렇게 아닌데도 아닌데 괜히 눈치가 보이는. 그렇게 될 때가 저 있어요. 같은 경우는 네. 뒤풀이 맞아. 이렇게 괜히 왠지 가야 돼서 이렇게 저는 술을 못 마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왠지 가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 끝까지 있어야 될 것 같고 자리 지켜야 될 굉장히 것 같고 힘들거든요. 웃겨야 될 것 네. 같고. 웃겨야 될 것 같고 그저 있어요. 웃겨야 될 것 같고 뭔가 이 자리에 다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왠지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또 그러니까요. 어떤 책임감으로 다가오는 나는 가서 거죠. 재미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뿐인데 너는 막내가 와서 왜 불편하게 만드냐고 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 안 가면 차라리 속이 시원해. 이런 분위기도 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6154님. 마음 울적한 날이면 나를 달래주겠다고 어디로든 훌쩍 떠날 줄 아는 나란 놈.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떠나려고요. 스스로 라고. 또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아, 이런 거 너무 좋죠. 좋은데요? 너무 좋죠. 두 분 좀 여행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그럴 여유가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투어를 가거나 네네. 이랬을 때 그냥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조금 돌아다니려고 하는 겸사겸사. 정도. 그러니까 막 여행을 간다고 해서 어딜 막 관광을 가고 막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군요. 그냥 좀 이렇게 거리 걸어 다니고 좀 낯선 풍경에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을 다니는 이기는 것. 네, 그런 것들 좋아해요. 적재 씨는? 저는 음. 그 그냥 차 타고 정해지지 않은 목적지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일단 어. 운전대를 잡는 네. 거군요. 그래서 자주 떠나는 것 같아요. 오. 멀리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이렇게 또 네. 여행이라는 주제가 잡힌다면요. 네. 네. 좀 할 얘기가 많겠네요. 많죠. 그럼.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임원일 씨의 적재 씨와 함께 주제 선곡쇼 네. 쭉 나눠봤는데요. 맨투맨 첫 시간이었어요. 좀 어떠셨어요? 시간이 굉장히 빠르네요. 이게 예. 왜 빠른지 제가 딱 느꼈는데 음. 주제 하나 큰 틀이 딱 있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다방면으로 얘기를 해서 내가 쉴 틈이 없어요 지금. 뭔가 예. 오늘 되게 야심차게 곡 소개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아, 했는데 약간 그런 것보다는 뭔가 지금 청취자분들이랑 좀 공감을 공감하는 많이 해요. 거가 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곡 소개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공감해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막 다 풀어내야 돼요. 지금 좀 없는 더 얘기라도 만들기 기세예요. 홀가분한 기분으로 예, 예. 뭔가 친한 친구 만나러 온다 네. 이런 기분으로 수다 카페 떤다라는 온다라는 생각으로. 그쵸. 좀 수다 떠는 느낌. 커피 한 잔 들고 와야겠네요. 좋습니다, 다음에는. 좋습니다. 나란 놈이란 주제로도 얘기를 나눴고 네. 배드라는 주제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눠질지 기대가 되는데 두 분에게 이제 인사를 나누면서 한 곡 더 들어볼 텐데 네. 나란 놈이라는 주제로 적재 씨가 골라온 노래 어떤 곡일지 네, 일단 또 본인의 곡. 잭가렛의 아, 아닙니다. 이군요. 다행히도 예. 이런요. 잭가렛의 세 곡이 월이, 나가는 네. 건데요. 푸른밤 역사상 전 한 다음엔 아티스트의 곡이 세 메이트 개. 한곡 I am not 한곡 골라야겠네요. 아유, 제가 또 양심은 있어가지고 예. 네, 그렇게는 아니고 잭가렛의 월이라는 이 노래 곡을 진짜 좋아요. 올라왔는데 네. 제가 요즘에 아주 사랑하는 아티스트, 영국 아티스트인데 그렇군요. 굉장하죠. 원맨 밴드예요. 기타리스트 겸 이렇게 스틱 들고 드럼도 치면서 노래도 하는 사람인데 그 이제 나란 놈이라는 곡을 쓸 때쯤 네. 이 사람의 영상을 처음 접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발표한 음원도 없이 네. 그 사운드 클라우드라 그러나요? 그런 예, 데다가 예, 예. 올려놓은 음원만 있는 때 무료 음원인 거죠. 예, 무료 음원이죠. 그냥 올려놓았는데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나란 놈이라는 노래에 이 사람의 음악을 또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약간의 어떤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영향들이. 그런 거를 받아서 이렇게 나란 놈을 완성을 했던 그랬군요. 나란 놈 편곡을 한 거의 10번 가까이 뒤집어 썼어요. 근데 그러다가 네, 이분의 노래를 듣고 굉장히 터프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굉장히 감성적인 어떤 무언가가 있고 또 그러면서 굉장히 심플해요. 예. 네. 가장 어려운데요. 근데 그걸 터프하고 해내는 감성적인데 사람이에요. 심플해. 네. 이거 진짜 대단한데요? 이 곡을 연주하는 영상을 보시면 네. 아마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혼자서 이거를 다 지금 이 앨범 사운드 거의 그대로 그냥 다 혼자서 하거든요. 대단하네요. 네. 자, 그래요. 이 곡을 들으면서 이제 두 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네. 들어가서 푹 주무시고요. 네. 내일 네. 시간인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잭가렛의 월이 들을게요.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My nights are broken up by the sounds of women I'll never meet. And when my eyes are closed,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일이다. 그래서 매년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적응해야 하는 학교 생활은 나에겐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1년 전 엄마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다. 더는 학교에 가기 싫다고. 내가 이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엄마는 무조건 안 된다며 혼내실 줄 알았다. 하지만 내 예상과는 다르게 엄마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나에게 부탁을 하셨다. 공부를 못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니까 제발 졸업만 해달라고. 어쩌면 그때 엄마는 지금의 나의 모습을 예상하셨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결국 난 엄마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고 자퇴를 했다. 그리고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한 나에겐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찾아왔다. 매일매일 너무나 힘들어하는 나에게 얼마 전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다음에 네가 다시 태어나면 엄마는 그땐 네가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으면 좋겠어. 속상한 마음이 잔뜩 묻어나는 엄마의 말에 눈물이 났다. 미안했다. 남들과 조금 다른 선택을 한 건 생각보다 더 두렵고 더 외롭다. 길을 걷다가 교복을 입은 친구들을 보면 부럽고 적응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온 게 그런 내가 밉다. 그리고 자퇴생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나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의 표정도 무섭고 자꾸만 자격지심을 갖게 되는 내가 부끄럽다. 그냥 평범한 길을 걸었다면 엄마도 나도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고 싶다. 부끄럽지 않은 내가 되고 싶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내가 선택한 길에서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루의 끝, 오늘은 엘림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릴리 알렌의 Some Way Only We Know 였습니다. 4408님,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사연자분 힘내세요. 후회하지 말아요. 항상 어머니의 자랑일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수정님, 평범한 길을 걷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걷고 또 걸었는데 첫 번째 관문인 대학 1차 발표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직 5개의 학교가 남아있지만 오늘은 너무 아팠어요. 사연자분과 저 모두 서 있는 길 위에서 행복했으면 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자퇴를 하셨고 자퇴를 한 이유 자체가 본인이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 힘듦이 있어서 적응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어려워서였으니까 이게 참 자퇴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본인이 원하는 어떠한 진로를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뭐 유학을 위해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 외에 또 사연자분과 비슷한 이유로 환경 적응 이런 것들이 본인과는 너무 맞지 않아서 혼자 공부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라는 판단하에 자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글쎄요. 저도 물론 자퇴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 자퇴를 했고요. 검정고시를 받고 그랬는데 저랑은 전혀 다른 케이스의 어떤 학생분이셔가지고 제가 뭐
저의 경험을 빗대어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대신 그 얘기는 좀 해드리고 싶어요. 뭐 앞서 4408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의 어떤 어머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건, 부모님의 가장 큰 자랑이 되는 건 또 자식이라고 보거든요. 건강하고 또 곁에서 함께 많은 것을 나누고 그런 존재가 된다면 가장 자랑스러운 또 나의 자식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뭐 남들이 봤을 때 사회적 위치 혹은 뭐 학벌이라든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들 이런 게 자랑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말씀하신 어떤 부끄럽지 않은 내가 되고 싶다, 뭐 이런 말씀을 좀 중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족적인 인간적인 무언가를 좀 더 나눈 나의 자식이 더 자랑스럽고 더 남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멋진 가족일 수 있거든요. 마음이 많이 힘드시다면 그런 것들을 함께 또 가족과 나누면서 서로 짐을 나누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거고 자식 걱정에 정말 속이 지금 시커멓게 타셨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또 서로 보듬으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좀 덜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얘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예. 저는 가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던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뭐 엄마랑 얘기를 막 하다 보면은 요즘에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못했는데 예전에 항상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이때 진짜 속 많이 썩였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가면서 자퇴를 했어가지고 그때 정말 막 엄마 많이 힘들게 하고 막 어머니랑도 막 서로 펑펑 울면서 싸우기도 했었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이런 사연들도 소개를 해드리면 항상 그때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결국에 그런 것들을 다 풀어줬던 건 나중 됐을 때 내가 그때는 사실 이랬었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좀 긴박하여서 내가 나도 좀 돌볼 수 없는 상태여서 엄마한테 너무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돌아보니까 그럴 때일수록 좀 이제 나를 키워준, 나를 또 낳아준 사람에게 좀 털어놓는 게 힘이 됐을 텐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던 적이 있는데 사연자분도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물론 쉽진 않겠지만 그런 어려운 한 발짝 한 발짝이 서로에게 힘이 될 겁니다. 2220님, 쫑디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나를 두 번째로 찾아주는 걸 느낄 때, 이게 말로 표현해야 두 번째지 그 사람에겐 우선순위가 누군가가 있고 그 이후 한가할 때 생각이 나면 연락을 받는 느낌. 저도 외롭고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나를 찾아줘서 그들을 버리진 못하지만 먼저 찾게 되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욕심부리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죠. 220님도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평등하게 대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에게 전 항상 평등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연자분처럼,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고 싶을 때,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몇 명이 있고 또 심심할 때 혹은 뭐 음악을 듣고 싶을 때 혹은 영화를 보고 싶을 때 운동을 하고 싶을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꼭 뭐랄까 친함의 척도가 되진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 상황과 그 어떠한 내가 뭘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또 떠오르는 사람이 다르긴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어때요? 저는 사실 그래요. 뭐 항상 내가 우선순위 첫 번째에 있는 것도 어찌 보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책임감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서로 연애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그 다이나믹 듀오 노래 중에 그 노래 있는데 우리 가끔씩 오래 보자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전 그 말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자주자주 매일 보자 뭐 이게 아니라 가끔씩 오래 보자 뭐 이런 것들도 서로 소중함을 좀 알고만 있다면 몇 순위인 건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4461님, 최근에 캘리그라피 펜을 사서 서툰 솜씨지만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꼭 잘 써서 예쁜 글씨로 엽서를 보낼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쫑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캘리그라피 펜을 사셨다고요. 이건 펜 모양이 좀 다른가요? 캘리그라피 펜은? 예, 제가 손글씨에는 전혀 재능이 없는지라 이런 건 전혀 몰랐네요. 캘리그라피는 펜이 또 따로 나오는군요. 예쁘게 연습하시길. 9565님, 2달 뒤면 20대 후반이 되네요. 25, 6과 느낌이 또 달라요. 결혼식을 가야 할 일도 생기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을도 타고 있어요. 책을 읽으면 뒤숭숭한 이 마음이 조금은 진정이 될까요? 기분이 이상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7이 되시는 거죠? 저는 7이 되었죠. 근데 뭐 저는 2달 뒤면 28이 되는데요. 뭐 네, 나이가 드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거여서 의식하지 않는 게 가장 평화로운 것 같아요. 의식하는 순간 되게 마음이 급해지고 나에게 남아있는 어떠한 순간과 시간이 너무 줄어드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항상 좀 촉박해지는데 신경 안 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쿠스틱 콜라보와 소울맨이 함께한 그대와 나 설레임 듣고 오겠습니다.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몽니의 그란맘입니다. 지난주에 발매된 EP 앨범 수록곡인데요. 가사를 먼저 들어보실까요? 그래, 이제 시간이 됐어. 우리 작별하는 날. 오랜 시간 함께 했어도 두 손을 놓기 어렵네. 세월은 지금도 모른 척 가버리는데 한 번쯤 우리를 지나쳐 가기를 간절히 원해. 떠나간 자리엔 따뜻한 온기만 남아.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할머니를 위해 쓴 곡이라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시간을 살고 있다면 헤어짐은 막을 수가 없죠. 그 필연적 이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노래처럼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끝곡 몽니의 그랜맘 함께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그래 이제 시간이 됐어 우리 작별하는 날